일장일장 2부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각 3시를 막 넘어섰습니다. 오늘 마감 지수가 나와 있을 텐데요. 오늘 시장의 낙폭이 조금 더 커진 채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 코스피를 보니까요. 28.29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1878선으로 상당히 많이 좀 밀렸습니다. 코스닥도 하락세로 돌아섰네요. 2.6포인트가 하락하면서 554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시황센터 김영 캐스터가 보다 상세한 상황을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마감 시황 살펴봅니다. 자,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이제 우리 시장에는 이제 다소 지긋지긋한 변수죠. 이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와 관련된 발언들이 나오면서 이 하락 흐름이 이어집니다. 이 외국인들이 전일 12거래일 만에 매도로 돌아선 가운데 이틀째 매도세를 좀 강하게 보이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었는데요. 이 같은 하락 속에서는 이 업종별로는 전차 군단, 전기와 자동차 쪽이 이 하락 흐름을 강하게 좀 주도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1880선에서의 흐름 지속되나 싶었는데 막판 들어서면서 더 밀립니다. 결국 1880선도 붕괴가 되죠. 오늘 코스피 지수 28포인트 하락입니다. 1878선에 장마친 모습이고요. 자, 이어서 수급 상황 함께 체크합니다. 전일에는 이제 기관 쪽, 이 연기금 쪽에서 이제 구원투수로 나서주면서 어느 정도 지수를 받쳐주나 싶었는데 오늘은 외국인과 더불어 기관 쪽에서도 매도세가 나옵니다. 이 기관 쪽에서 577억 원의 매도 우위 나타냈고요. 외국인들 이틀째 팝니다. 오늘도 1262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면서 이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도세에 지수는 1880선마저 붕괴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흐름 짚어봅니다. 자, 오늘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흐름을 보일까 싶었는데요. 장중 558선까지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재차 하락 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결국 555선 지키지 못한 채 장마친 모습이죠. 2포인트의 하락 흐름 554선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 체크합니다. 자, 오늘 이제 코스닥은 코스피와는 조금 다른 수급 상황이 펼쳐집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인과 기관의 이상끌이 매도세가 나왔다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인과 기관이 이상끌이 매수세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개인 쪽에서 팔죠. 개인이 오늘 45억 원의 매도 우위 나타내면서 결국 지수는 약세로 장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봅니다. 자, 오늘 원달러 환율 출발은 3원 50전에 이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 독일의 경제 지표가 호조세 보이면서 유럽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는가 하는 기대감과 함께 유로화와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자, 그러나 이도 잠시 장 초반부터 달러 매수세가 좀 유입됩니다. 바로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와 관련된 발언들 때문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자, 오늘 원달러 환율 이제 막판 들어서면서 상승폭이 조금 더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3원 70전의 상승세, 오늘 1119원 20전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전일에 이어 오늘도 추가적으로 밀립니다. 오늘 123만 원 선도 위태로워 보였는데 결국 122만 2천 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자, 이어서 오늘 현대차 역시나 3%의 하락 흐름입니다. 자동차 쪽 오늘 기관 쪽에서 매도 물량이 좀 나온 가운데 특히나 현대차의 경우 노조 파업 가능성에 낙폭이 좀 깊었죠. 3%대의 하락세 22만 5천 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모비스가 2%, 기아차 역시 3.8% 밀립니다. 오늘 6만 500원, 그래도 6만 원 선은 지켜내며 장마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 시총 7위부터 12위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모두 다 하락 흐름입니다. 신한지주 1%, LG화학 역시 밀리고요. 이 IT 쪽 삼성전자가 밀린 가운데 SK하이닉스도 오늘 밀립니다. 이 3%의 급락 흐름 26,55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자, 이어서 SK텔레콤 역시 흐름이 좋지 못합니다. 오늘 2%대의 낙폭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자, 대장주인 셀트리온 오늘 강보합권입니다. 6만 5천 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자, 이어서 서울반도체 전일 이제 세금 추징설과 관련해서 급락 흐름이 나왔는데 오늘 5거래일 만에 반등세가 좀 유입이 됩니다. 2%대의 상승세 35,5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이 대체휴일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파라다이스 카지노 쪽 흐름 좋은 가운데 오늘 파라다이스가 3%의 강세 22,3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총 7위부터 12위입니다. 자, GS홈 쇼핑은 CJ 홈쇼핑과 대비 밀립니다. 2%대의 낙폭 23만 6,4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자, 이어서 CJ ENM 설국 열차가 400만 돌파했다는 소식에 오늘 장중 2% 넘는 강세 흐름이 이어지기도 했었는데 막판 들어서면서 상승폭 다소 축소하며 마칩니다. 강보합권 39,55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자, 이어서 다음과 SFA 시즌까지 모두 강보합권에서 장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장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챙겨봅니다. 먼저 IT주부터 짚어볼 텐데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옵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SK하이닉스까지 모두 밀린 모습인데요. 삼성전자가 2%, 122만 2천 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전일 LG전자 전략폰 G2가 이제 오늘 밤 미국에서 발표가 되고 내일이면 이제 국내 시장에도 발표가 되는데 오전 장만 해도 빨간불 켜고 있었는데 마지막 들어서면서 좀 밀립니다. 1%대의 낙폭 74,1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SK하이닉스가 3%, 삼성 SDI와 삼성전기가 2%대의 낙폭으로 장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자동차주 짚어봅니다. 오늘 전차 쪽 흐름이 하락세가 좀 강하게 이어진 가운데 자동차주 기관의 매도세가 좀 나오죠. 현대차가 3%, 기아차가 3%, 로드파업과 관련된 부분이 오늘 악재로 조금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이어서 만도 자동차 부품 쪽도 좀 밀립니다. 화신 역시 2%대의 하락세 14,0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AI 관련주 살펴봅니다. 이 사람의 신체 접촉으로 이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감염된 첫 사례가 밝혀졌다는 소식과 함께 오늘 관련주들 상승세가 좀 나오는데요. 막판 들어서면서 다소 밀리는 부분들이 좀 있네요. 이글벳이 1%, 4,24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파루는 3%대의 강세 지킵니다. 4,89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대체휴일제가 도입된다라는 소식과 함께 오늘 카지노 여행 쪽 흐름이 좋았는데요. 먼저 파라다이스가 3%대의 강세입니다. 22,3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 역시나 카지노 쪽의 한 종류죠. GKL이 2%, 하나투어와 모두투어가 1% 내외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실적 발표주 살펴봅니다. 자, 먼저 아모레지 전일에 이제 장 마감 후 공시를 냈죠. 이제 후실적 내놓으면서 상승 흐름이 좀 나오죠. 오늘 2%대의 강세에 39만 5천 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자, 이어서 베이직하우스 역시 전일 2분기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40% 정도 증가했다라고 했는데 중국 쪽 시장 역시 계속해서 좋아진다고 합니다. 17,800원에 오늘 종가 기록했고요. 특히나 눈에 띄는 부분 바로 플렉스컴입니다. 최근 IT 부품 쪽 낙폭 과대가 깊었던 가운데 실적 개선세와 함께 오늘 상한가 도달합니다. 플렉스컴의 경우 오늘 사상 최대 실적 내놓았다라는 소식과 함께 14,75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자, 이어서 휴캠스입니다. 역시나 2분기 영업이익 83% 증가했다라는 소식. 여기에 경기 회복 시 최대 수혜주 전망까지 들어오면서 3%대의 상승세 보였습니다. 자, 반면 밀리는 쪽은 현대 EP와 슈프리마입니다. 이 현대 EP의 경우 이 전년 동기 대비 83% 정도 증가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죠. 1%대의 하락세 7,55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자, 이어서 슈프리마 2분기 실적 악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16% 정도 감소를 했다고 하는데 이 4%대의 낙폭 23,85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실적 기대주 살펴봅니다. 이제 곧 실적이 나올 종목들인데요. 자, 먼저 인포뱅크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좀 강하게 나옵니다. 이 3분기부터는 가파른 실적 개선세가 더욱더 기대된다는 소식과 함께 오늘 이제 출발 갭상승으로 하더니 오전 들어서면서 상한가 도달하죠. 8,63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자, 이어서 워닝 IPS입니다. 역시나 실적 개선 기대감이 좀 들어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쪽에 어느 정도 투자를 하기로 했다라는 발표를 내놓으면서 상승 흐름이 오늘 좀 나오나 싶었는데요. 막판 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옵니다. 약세 흐름 7,13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자, 이어서 KH바텍입니다. 2분기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옵니다. 이 스마트폰 메탈 트렌드에 힘입어 이 수익성이 양호한 흐름 보일 것이다라는 소식과 함께 3%에 가까운 강세에 오늘 28,1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 자동차 튜닝 규제 완화 소식에 이 두 종목 오늘 자동차 튜닝 관련주 상승 흐름이 좀 나옵니다. 자, 먼저 해스본부터 살펴볼 텐데 오늘 오전장에서 빠르게 상한가 흐름이 나옵니다. 오늘 주당 170원씩 오르죠. 1,315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자, 이어서 디젠스 함께 살펴봅니다. 디젠스 역시 이 튜닝 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 5%대의 강세입니다.
주당 100원 오르며 2,505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Y젠터 살펴봅니다. 신규 산업을 더불어서 신인 대비에 대한 기대감이 좀 들어오죠. 올해 하반기 빅뱅 데뷔는 이후 7년 만에 보이그룹이 등장하고 이제 2NE1 이후에는 4년 만에 걸그룹이 역시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4%대의 강세에 오늘 56,2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자, 더불어 살펴볼 부분 바로 코스온입니다. 이 유통사업과 화장품 사업을 진행하는 코스온의 경우 이 YG엔터테인먼트를 대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오늘 상한가로 장마친 모습이고요.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구모엔티 살펴봅니다. 나흘째 상한가입니다. 공모가가 3,100원 정도였는데 3배 이상 뛴 모습이죠. 전일 대비 주당 1,390원 오릅니다. 오늘 1,8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메리츠종금증권 투자전략팀의 김중원 팀장님을 연결해서 자세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장에 대한 정리 좀 해주십시오. 오늘 장이 꽤나 많이 빠져서 우려감이 큽니다. 네, 미국 증시는 매파 성향의 연준 총재들의 Q3 축소 당위성 발언으로 하락했고요. 국내 증시도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지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업종별로는 기계, 보험, 종이, 목재 업종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기록한 반면 운송장비, 전기전자, 운수창고 업종이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증시가 좀 하락한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좀 자세한 업종별로라든가 왜 이렇게 하락을 했는지 보다 상세한 좀 분석을 주시면은 우려감이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보다 좀 상세한 설명을 주시죠. 네, Q3 축소 우려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최근에 이제 미국 경제 지표들이 호조를 보이면서 매파적 성향의 연준 총재들의 발언에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이어서 매파적 성향의 연준 총재들이 Q3 축소 당위성을 얘기하면서 뉴욕 증시가 결국 어제 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고 더불어 국내 증시도 조정을 받았다고 봅니다. 6월에 보면 QE 축소 우려로 금융시장이 상당히 혼란했을 때는 오히려 연준의 비둘기파 의원들이 진화에 나섰고 최근에는 미 경제 지표 호조가 지속되면서 매파적 성향의 연준 총재들의 발언이 잦아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Q3 축소 시기에 진실은 어디 있는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 고민의 답변은 아무래도 벤 버너키 연준 의장의 의중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물론 최근 미국 경제 지표가 호조가 지속되면서 연준의 Q3 축소 당위성이 부각되는 부분은 맞는데 벤 버너키 의장의 발언을 들어보면 미 경제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미 경제지표 개선 속도에는 벤 버너키 의장이 아직까지 불만을 갖고 있는 걸로 보이고 벤 버너키 의장은 연준의 Q3 축소를 위해선 이거보다도 더 나은 수준의 미 경제지표가 개선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 힌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데요. 결국 매파적 연준 총재들이 최근 발언을 잇따라 하고 있지만 Q3 축소 시기는 당초 버네키 의장이나 연준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는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의 조정 흐름이 내일까지 이어질지 좀 약간 우려가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전망을 갖고 계시고 어떤 전략으로 대응을 할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네, QE 축소 우려가 좀 부각되면서 뉴욕 증시도 조정을 받고 국내 증시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런 흐름은 좀 당분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다만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제 달러화 부분인데요. 소위 달러화는 QE가 축소되는 국면에서 강세 전환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QE 축소 우려가 계속 좀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도 오히려 달러 약세는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증시하고 상반된 내용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달러는 유로화 그리고 엔화가 강세를 기록하다 보니까 좀 약세가 지속됐는데 통상적으로 달러가 약세 기간에는 신흥국 그리고 한국 증시 모두 강세를 기록한다는 점 이런 부분은 코스피가 당분간 좀 조정이 가능하지만 조정 받을 때마다 저가 매수하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종금증권의 김중원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장 수급 분석할까요? 샘플러스의 김영근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수급상 업종별 움직임 어땠습니까? 예, 오늘 시장이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1.5% 정도 하락 마감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뭐 시장을 좀 보면, 보시다시피 지금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훨씬 많은 그런 모습이죠.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거의 배 이상의 하락 종목이 더 많은 그런 시장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그 1900선에 대한 부분, 일전에 이제 말씀드린 그 상단 부위, 반등의 상단 부위는 왔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의 조정을 좀 대비하는 그런 시기 부분을 좀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1900선을 지지를 받지 못하고 깨고 좀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도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주다가 약간의 좀 약세 마감이 좀 됐죠. 0.5% 정도. 물론 이제 전체적인 그 시장의 흐름상은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상당히 양호한 흐름은 지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전히 이제 종목에 대한 그런 집중적인 그 트레이딩 부분, 종목 관점으로 좀 종목 장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래서 현재 지금 오늘 시장의 하락의 이유를 보면 뭐 양적 완화 조기 종료에 대한 이러한 부분이죠. 근데 그 부분은 계속해서 뭐 반복되는 부분이고요. 시장이 1920포인트에 왔을 때도 마찬가지 똑같은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그러한 뭐 전체적인 그 부분을 우리가 계속 안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하루하루 뭐 달라지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시장의 흐름상 철저하게 수급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현재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외인들이 지금 한 1,400억 정도 매도를 하게 됐죠. 기관에서도 한 500억 정도 매도가 나왔고, 반면에 이제 코스닥 쪽은 외인 기관이 동시에 이렇게 매수가 좀 유입이 됐고요. 즉, 이 시장의 흐름은, 현재 코스피 시장의 흐름은 이 외인들의 수급 말고는 뭐 다른 모멘텀이 없는 상황입니다. 실적도 다 발표를 이제 했고요. 거의 다 대부분 하게 됐고, 특별한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현재 지금 수급에 철저하게 외인들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외인들이 팔면 빠지는 상황이 나타나고요. 사면 올라가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승, 추세 상승은 어렵다는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러한 현상은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뭐 시장은 그 구간 안에 있고요. 차트를 좀 보시면 차트 마찬가지입니다. 그 업종 차트를 좀 보시면 일전에 말씀드린 1860포인트 직전 고점을 넘어서고, 이때가 이제 매수의 그러한 포인트 부분을 말씀드렸었고, 조정에 대한 대비 부분은 1920포인트. 시가상으로 좀 넘어서, 장중에 물론 넘었다가 이렇게 좀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제는 또 그렇습니다. 일전에 넘어섰던 이 라인 부분이 이제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지수 자체를 뭐 차트로 보고 우리가 대응하고 이런 이 부분만을 가지고 논할 수 없지만, 주가의 속성상 주가의 흐름은 차트를 뭐 무시할 수 없습니다. 차트라는 부분이 다 이 시장의 흐름을 다 기술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본다면 1860포인트 정도의 또 지수가 한 차례 더 조정을 받게 된다면, 이 구간은 오히려 또 우리가 그 구간에서 현금 마련한다. 이 부분은 또 잘못된 대응입니다. 현금을 마련하는 구간은 1920포인트 왔을 때 마련을 해야 되고요. 혹은 1900이 이탈될 때 마련을 해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1860포인트가 다가올 때는 또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시기라는 겁니다. 현재 지금 시장의 흐름에서 그러면 어떠한 섹터를 또 매수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또 중요하게 되겠죠. 현재 일전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월요일에도 그렇고요. 시장에 약간 그 섹터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IT 쪽에서는 한동안 또 소외가 됐던 스마트폰 부품 관련 쪽, 오늘 뭐 플렉스컴이나 이런 종목 상한가까지도 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IT 쪽에 스마트폰 부품 관련한 뭐 이런 흐름들, 또 뭐 LG 관련해서 또 뭐 이라이콤 이러한 종목도 강세를 좀 보여줬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반도체가 큰 폭의 조정을 받으면서 어떤 뭐 이유는 있었지만, 개별적인 이유는 있었지만 이 부분은 다 시장의 흐름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IT 쪽에서 그동안 또 강했던 섹터들이 약간 또 조정을 받는 현상, 그동안 소외됐던 섹터에서 또 반등을 주는 현상들이 나타나죠. 그러한 흐름들은 일전에 지난주에 제약이라든가 바이오 쪽, 그리고 음식료 쪽의 반등의 흐름을 보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수의 탄력적인 구간은 어렵다. 그렇다면 그 구간에서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되는 구간인데, 종목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섹터입니다. IT 부품 쪽, 한동안 소외됐던,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하락을 했던 이러한 섹터들, 그쪽에서 트레이딩 가능할 것이고, 그리고 제약이라든가 바이오, 이런 쪽에서 지금 흐름들이 다시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방어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뭐 통신 섹터 정도, 이런 정도가 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시장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장의 흐름은 일전에 우리가 성장성을 가지고 많이 상승을 했던 종목들이 한동안 소외가 됐습니다. 민감주들이 순환되는 과정 속에서 좀 소외가 됐던 이러한 섹터에 다시 한번 또
올라오는 그런 구간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지수 관련 그러한 섹터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섹터에서의 종목별로의 그런 대응이 유리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섹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IT 부품 섹터라든가 그리고 그 바이오 섹터 이렇게 딱 집어서 두 섹터를 좀 가장 탑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뭐 미디어 섹터라든가 뭐 성장성이 있는 최근에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뭐 전자결제 섹터라든가 이런 식으로 종목별로의 우리가 접근은 가능한 코스닥 시장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정리해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그리고 지수의 보다는 종목별로 더 접근을 하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종목별로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인 것들도 있었죠. 예, 오늘 특징 종목으로는 일단 현대건설 그리고 플렉스컴, 시젠 이 세 종목을 좀 잡아봤습니다. 현대건설이 아니고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자동차주가 오늘 하락을 하게 됐죠. 현대차 같은 경우 오늘 뭐 시장에 영향을 줬습니다. 어제 저도 저녁에 이러한 속보를 접하게 되고 노조 파업 초읽기 이러한 속보를 좀 접하게 되고 시장이 1900선 이탈되리라는 부분을 좀 예측을 하게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 단기 하락은 좀 불가피하다 이렇게 좀 예상을 했었습니다. 역시 이제 시가부터 해서 하락 출발을 하게 됐죠. 공교롭게도 시장의 그런 해외 시장에 뭐 Q3 또 축소 조기 종료에 대한 이러한 또 코멘트들이 나오면서 겹치게 되면서 시장에 영향을 주게 되는 시장의 조정을 또 일전에는 시장에 방어를 했던 이러한 종목들이 또 조정에 또 견인을 하고 있는 이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단기적인 그런 조정은 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하지만 좀 단기적인 영향일 거라고 봅니다. 일전에 우리가 그 주말 특근 거부로 인해서 한번 상당히 생산에 차질을 빚으면서 현대차가 영향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향들 부분을 봤을 때는 좀 원만하게 또 단기간에 영향을 받겠지만 좀 해결을 좀 빨리 하리라고 좀 보고 있고, 그렇게 본다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21만 원 선 차트 흐름상이라든가 이런 상황상 이런 부분을 봤을 때 21만 원 선만 좀 깨지지 않는다면 일단은 아직까지는 큰 하락으로 전환됐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즉 이 얘기는 이제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21만 원 선 근접했을 때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이고, 보유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가격선 장기 이평선을 좀 기준으로 대응을 한다면 괜찮을 것 같은 그러한 흐름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근거는 또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흐름은 단기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이런 외인들의 지금 매수가 여전히 좀 살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추세 하락보다는 또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는 그런 과정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플렉스컴이라는 종목인데요. 오늘 뭐 상한가까지 갔는데 한동안 아까 말씀드린 그 흐름입니다. 시장의 현재 흐름. 먼저 좀 상승을 했다가 최근에 한 조정을 좀 받게 됐죠. 한 3달 정도 조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PCB 업체인데 실적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차익 매물을 맞으면서 좀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반등을 시도를 했고 반등의 강도가 상당히 세게 상한가까지도 가면서 반등을 주게 됐죠. 수급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그 수급의 주체는 바로 이제 외국인과 기관에서 강하게 좀 상한가를 만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그런 반등 구간이 좀 전개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과도 맞물려지는 그러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뭐 호실적 발표, 영업이익 부분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00% 이상 증가가 됐죠. 그리고 최근에 이 1분기 때부터 우리가 계속 진행이 됐던 베트남 공장 부분이 이제 완공이 되고 베트남 2공장 이 부분이 가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생산 능력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매출 성장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바닥을 좀 다진 모습이고요. 그래서 현 구간에서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물론 이제 상한가 오늘 급등했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 정도 조정이 나올 때 좀 신규 매수자들은 접근을 좀 해야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IT 부품주로서 오늘 특징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다음 세 번째 종목은 시젠이라는 종목이죠. 아까 말씀드린 이제 바이오 쪽의 흐름입니다. 최근에 다시 이런 바이오 쪽, 제약 쪽, 바이오 쪽의 종목들이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이런 성장성이 부각이 돼가고 있는 겁니다. 일전에 밸류가 좀 높았다는 이러한 우려 부분이 다시 주가의 하락으로 이어졌었고, 그러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는 그러한 시기라고 보고 있고요. 바로 이제 분자 진단, 시약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수출 시장이 확대가 돼가고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성장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기업인데요. 종목들이 최근 오늘 CTC 바이오도 그랬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 셀트리온이라는 주가, 그 종목의 흐름이 살아있는 그러한 흐름들, 여러 가지 그 관련한 제품들이 가시화되는,
성과물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 쪽에 대한 섹터는 이제 막연한 그런 기대보다는 하나하나 실현이 돼가고 있는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관심을 다시 한번 가지고 접근을 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바이오 쪽은 여러 가지 섹터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뭐 바이오 시밀러라든가 의료기기라든가 뭐 줄기세포 관련이라든가 여러 분야에 관련된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각 그런 분야별로 종목들을 좀 선별을 해서 실적이 좀 우량한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을 선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또 하나 해당이 되는 뭐 시젠이라는 종목도 오늘 특징 종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김영근 멘토로부터 현대차, 플렉스컴, 시젠 세 종목의 오늘장 특징주까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께서 끌어주십니다. 오늘은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 이명수 전문가 두 분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어떤 것들인지 정리부터 하죠. 네, 주식을 살까 종목 선정법은 뭘 살까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김선윤 대표께서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을 선호하시는군요. 코스닥 실적주를 매수하자고 했고요. 파라다이스를 꼽았습니다. 이명수 전문가는 글로벌 이슈를 주목하자 성장주에 대한 관심을, 그리고 한솔 테크니스를 꼽았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상당 부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코스닥에 대해서 상대적인 점수를 더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선윤 대표께서 주신 말씀이 지금 시황에 딱 들어맞는 의견인 듯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거의 뭐 한 달 가까이 말씀드리는 게, 거의 3주 됐나요? 코스닥 사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코스피 아니다고, 코스닥 정말 제가 수도 없이 떠들었는데, 결론이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코스피 어떻게 됐습니까? 1880포인트 깨졌고, 1878포인트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꾸준하게 잘 버텨주면서, 주가 흐름 자체, 지수 흐름 자체가 그래서 천천히 잘 11선을 이탈하지 않고서 잘 움직여지는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다는 거죠.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당분간 어쩔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어제 새벽에 연준 총재들이 했던 얘기, QE3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부분이 다가오고 있다. 조금 이제 강조되는 부분이 있었죠. 그 영향 따라서 글로벌 증시 영향을 좀 받았고요. 국내 증시 역시 오후장 들어서부터 급격하게 무너지면서 1.48%나 깨지고 좀 말았습니다. 자, 이 현상 자체가요, 당분간 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외인들도 지금 이틀 동안 나간 물량이 3천억 정도 물량을 뱉어내버렸고요. 기관들이 받쳐준다고 하지만서도 너무 터무니없이 부족했고, 오히려 코스닥 쪽으로는 상당 부분 많은 물량들이 들어와주면서 주가를 잘 견인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준다는 거죠. 코스피의 모멘텀, 정말로 지금 거의 없어져 버렸다. 나쁜 것만 뭐 많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표들의 흐름은 좋습니다. 지표들의 흐름은 좋지만서도 지표가 좋으면은 양적 완화를 축소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현상 자체가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힘을 못 받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아시아 시장에서 또 한 번의 외인들이 들어왔던 자금들이 빠져나가는 흐름이 또 최근 들어 연출이 되고 있는 부분이 조금 불안하다. 그래서 당분간의 장세 자체는 코스피가 아니라 코스닥으로 가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자, 실적 발표를 시작을 이제 서서히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IT 부품주들,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를 보여줬죠.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타났었고요. 주가 흐름 역시 잘 가고 있는 흐름이고, 코스닥의 IT 부품주들 중에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이미 먼저 반등을 주면서 꾸준하게 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코스닥의 실적 시즌을 맞춰가지고 주가 흐름 역시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코스피 대비해서 또 코스피가 너무나도 불안하다 보니까 그 자금들이 또 어디로 가겠습니까? 코스닥 쪽으로 여지없이 또 이동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자, 수급창을 좀 열어보자면요. 코스피 수급창을 좀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금 오늘 외인들과 기관이 2천억 이상의 매도가 나와줬고요. 개인들이 좀 2천억 이상 매수세로 좀 돌아온 모습도, 외인들이 이틀 연속 좀 매도세가 나와주면서 이 흐름 자체를 주도했던 흐름이 나타나줍니다. 기간 역시나 꾸준하게 최근 들어 흐름 보자면요. 8월 들어서부터 그냥 매도세가 좀 강했다. 이렇게 말씀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연기금의 지속적인 매도세가 있었지만서도
외인들의 매도가 워낙에 강했기 때문에 흐름을 잡아주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외인들과 기관이 3일 연속 동시 순매수해주고 있고요.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10일 연속 매수라고 말씀드려볼 수가 있겠네요. 지속적으로 코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코스닥 실적주들로 기관들이 비중을 높여가고 있는 모습이 지금 언제부터? 코스닥 포인트 500포인트 초반부터 해서 보여주고 있는 흐름이고요. 외인들도 마찬가지로 그 흐름을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물량을 담아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줍니다. 자, 순환매 장세입니다. 코스피에서 팔았던 물량 코스닥으로 옮겨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물량들 고스란히 나타나주고 있는 모습이고, 그렇다면은 8월 달부터 해서 당연히 코스피 쪽으로의 정리가 지금 이미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이고, 그 물량들 고스란히 코스닥으로 옮겨가면서 코스닥 실적발표가 끝나주는 거의 9월 초, 8월 한 달 내내 코스닥에 좀 움직여준 이후에 다시 코스닥 매도세가 나오고 코스피 쪽으로 자금들이 또 한 번 움직일 수가 있는 그런 현상이 조금 저는 생기지 않을까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정말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을 보셔야 되는 시점이고요. 이번 주, 다음 주 한 주간 똑같습니다. 제가 4주 연속 벌써 말씀드립니다. 코스닥 보셔야 됩니다. 코스피 안 됩니다. 코스피 지금 사라고 했던 전문가들 믿지 마십시오. 좀 위험합니다. 이 점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닥 매수를 외치는 김선희 대표님의 의견이었고요. 이명시 전문가님은 글로벌 이슈에 주목을 하자라고 하시는군요. 네, 다시 한번 국내 증시가 어느 정도 좋은 상승 흐름이 한 몇 주째 지속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단기 상승에 따른 그러한 차익 매물이 여러 가지 그런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조정을 받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러나 유럽 쪽의 흐름을 보면은 하반기 불안감보다는 희망이 생기는 그런 경기 지표 개선 소식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미워도 다시 한번 속는 셈치고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세한 거는 추후에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겠고요. 미국의 전일 조정의 경우에는 최근 상승 랠리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러 가지 재반 주택이라든가 경기 지표의 경우는 선반영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계속되는 출구 전략과 관련된 그런 발언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다시 한번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가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다시 한번 대두되고 있는데요. 출구 전략과 관련된 영향의 그런 강도 수준은 달러 인덱스를 보고 일단은 시장에 대응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잠시 달러 인덱스 차트 추이를 한번 살펴보면요. 현재 82에서 즉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 국면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양상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6월의 경우에는 출구 전략 이야기가 맞물리면서 80 수준에 머물렀던 달러 인덱스가 85 수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이루어진다라면은 미국 증시의 경우는 다시 한번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 불확실성적인 그런 이슈가 다시 불거짐에도 불구하고 달러 인덱스의 경우는 아직까지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그러한 매물 압박은 어느 정도 견딜 만한 그러한 수준인데, 여기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더 나온다면은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외국인 수급의 그런 동향을 다시 한번 주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 어제 오늘 비차익 쪽에서 약 이틀간에 3천억 정도 매물 압박이 나왔습니다. 내일 옵션 만기일이라는 그런 이벤트도 있긴 한데 비차익 쪽에서 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점, 일단 수급 측면에서 코스피 시장은 불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연기금의 그런 매수세가 다시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일말의 희망이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투자자 여러분들이 투자 비중을 적절히 조절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2, 3주간의 흐름을 보면은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코스피 시장의 시가총액 대형주, 그 다음에 옐로치 쪽으로 순환이 한번 돌았고요. 이후에는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그 다음에 중소형주, 낙폭과대주로 순환이 한 바퀴 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삼성전자에 대한 그런 성장 불확실성 요인, 이로 인해서 가격 조정이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반등할 그런 시점이긴 한데,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매도하고 어떤 때는 대규모로 매수하고 개인과 상반된 매매 형태를 보임에 따라 일단은 선별적으로 대응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악재를 맞은 종목군들의 경우에는 가격 부담이 없다는 것이 그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양 시장에 있어서 균형을 갖고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네, 자 시장에 대한 이야기 들었고요. 계속해서 종목 선정법입니다. 김선윤 대표께서는 여전히 코스닥에 대한 실적주를 말씀하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당분간의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은 코스닥밖에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좋지만서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정말 좀 리스크가 좀 있기 때문인데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코스닥으로 조금 이동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중요한 점은 이건 것 같습니다. 코스닥 중에서 벌써 이미 IT 관련해서 실적이 좋은 종목, 또 한 번 또 3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가 되는 종목들이 주가가 조금 반등을 주면서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고요. 특히나 카메라 부품 관련주들도 여지없이 큰 폭의 좀 상승을 주고 있는 흐름, 꾸준하게 다시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 자체가 예전과 같이 예전에 잘 갔던 것처럼 지금 나타나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려볼 수가 있는 게 코스닥에서도 낙폭이 과했던 종목들이 또 한 번에 조금 반등을 조금 이렇게 가져오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흐름, 코스닥의 이제 대형주들이 최근에 낙폭이 심했던 단기적인 낙폭을 보인 이후에 다시 반등을 주는 뭐 CJ ENM 같은 경우에도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파라다이스도 마찬가지로 그런 흐름이 오늘 나오기 시작했고 그 중심에 있었던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지난장 같은 경우에 좀 밀렸던 흐름에서 다시 한번 오늘 60일선을 깨지 않으면서 또 한번 같이 올려오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줍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코스닥 대형주들이 오늘장에 정말 빛을 발했고요. 좋은 흐름을 좀 빛을 보였던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단 말이죠. 이 흐름이 저는 좀 당분간은 한 2, 3주 정도는, 최소한도로 2주 정도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코스닥에서 분명히 외인들과 기관들이 지금 아까 보여드렸듯이 3일 연속 순매수를 좀 보여줬습니다. 자, 이 흐름 자체가 저는 꺾이지 않고서 추세 자체가 계속적으로 매수세를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종목 선정은 분명 필요합니다. 그냥 무조건 코스닥으로 일하고 사시면 안 되는 거고요. 당연히 실적주를 보셔야 되고 3분기 실적까지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으로 편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코스닥 대형주들은 외인들과 기관의 수급을 눈여겨보시고 개인들이 팔고 나가는 흐름을 보시고서 대응하시는 게 맞고요. 조금 작은 코스닥 중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이 얼마나 많은 물량을 최근에 매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낙폭이 과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정말 수급적으로 코스피에서 나가고 코스닥 쪽으로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말 순환매가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이 한번 튀게 된다면요. 지금 554포인트에 오늘 시장을 보여줬지만서도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와준다면요. 제 생각에는요. 지금 이번 달은 아니지만서도 충분하게 어느 정도 전 고점까지 돌파, 한 570포인트를 향한 신호 자체가 이번 달 안으로 조금 도달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지금 많은 양의 매수를 외인들과 기관이 보임에도 횡보하는 흐름이 550포인트 부근에서 나와주고 있거든요. 한번 튈 때가 됐다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지없이 말씀드리는 거 코스닥에서 사시되 실적주 중심의 매수는 꼭 놓치지 마시고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명수 전문가님의 성장주를 주목하자라는 의견을 듣겠습니다. 네, 그 전반적으로 업종 전반에 걸쳐서 흐름 한번 살펴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겠죠. 일단 뭐 IT 섹터입니다. 현재 그 LG전자, LG디스플레이가 현재 뭐 선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내일 G2 출시를 앞두고 그 최근에 그 기관 쪽에서 선침해가 유입되고 있죠. G2 출시를 그 주목해야 될 그런 그 상황은, 현재 그 커버 일체형 G2라는 그러한 그 기술을 적용했고요. 사파이어 글래스가 본격적으로 채택이 됐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품업체들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그 지문인식과 그 다음에 무선 충전 기술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보편적으로 보급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동반 약세를 보여주고 있죠.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뭐 120만 원대를 뭐 유지해 주는지 일단 지켜봐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긴 한데, 최근에 낸드 플래시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낸드 플래시 가격 동향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금일 의외로 그 자동차 섹터가 강한 그런 뭐 가격 조정이 나타났죠. 특히 현대차가 뭐 3% 급락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뭐 임금 협상 경제율에 따른 파업 가능성, 그 다음에 최근에 내수 시장이 침체되면서 재고가 급증을 했습니다. 제네시스의 경우 무려 뭐
1,000만 원 가까이 할인한다고 하니까 이러한 그 불확실성 요인이 반영되면서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 매물 압박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돌발 변수에 대응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항상 투자 비중을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 경기 민감주, 최근에 특히 화학 섹터의 흐름이 상당히 견조합니다. 유럽에서 의외로 경기 지표가 개선되면서 화학 제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하반기 계절적인 성수기 요인과 맞물리면서 마진 개선 요인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즉, 1분기에는 어닝 쇼크에 따른 주식 가격이 언더슈팅이 나타났더라면은 그 최악의 국면에서 탈피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역시 경기 회복과 업황 회복의 그런 수준 강도는 살펴보면서 일단은 적절하게 대응해 볼 필요가 있겠고, 일단은 위기 국면은 해소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최근에 그 시장에 한 바퀴 또 테마가 돌면은 금일처럼 내수주가 선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제약주의 경우에는 금일 한미약품이 에소메졸이라는 역류성 심도염 이 제네릭 제품이 미국에서 FDA 허가를 받음으로 인해서 내년 상반기 5월 달에 본격적으로 진출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동아에스트라든가 녹십자, 한미약품, 최근에 코스닥 시장의 레시마도 미국 시장에 진출한다고 하니까요. 이러한 기업들의 경우는 장기간에 걸쳐서 일단 중장기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중국 관련주인 내수형 성장주에서 금일 아모레치, 락앤락, 베이직 하우스 이들 기업들이 최근에 2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중국에서 그 침체됐던 매출 성장이 가시화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들 종목도 일단 바닥권에서 탈출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틈새 시장 속에서 어느 정도 관심을 다시 한번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코스닥 시장은 역시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이들 대형주의 그런 흐름에 따라 좌우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일단 IT 섹터의 경우는 최악의 상황이 적용된 주가 조정이 이루어진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선별적인 반등 모멘트는 여기서 다시 한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네. 자,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자, 오늘 좀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김소연 대표의 파라다이스부터 들어볼까요? 네, 파라다이스 가지고 나온 이유, 어느 정도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코스닥 쪽에서 대장주라고 좀 그래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시가총액 굉장히 큰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굉장히 최근에 낙폭이 조금 과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많이 조금 낙폭과대 효과로 조금 오르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이슈는 이렇습니다. 조금 어찌 보면 파라다이스가 악재가 조금 많은, 최근에 좀 많이 늘어난 그런 이제 기업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정부 규제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최근에 낙폭이 좀 심했던 모습이 있었고, 또 하나 매출액 대비 10% 정도 레저세 부과한다는 거, 요것도 약간 좀 악재로 잡았지만 이거는 사실상 좀 많이 불가능하지 않나 좀 판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게, 이게 지금 개별 소비세 도입을 할 경우에 굉장히 수익이 작아지면서 GKL 같은 경우에는요, 주가 대비한, 그러니까 실적 대비한 역성장을 보일 수밖에 없는 정도의 규모인데요. 파라다이스는 워낙에 지금 그룹 계열사들을 좀 통합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조금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엿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추세가 중국인 관광객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현재 가격대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런 구간, 굉장히 싼 구간이 오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악재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재 주가 흐름은 그 악재보다는 너무나 싸기 때문에 기관들이든 외인들이든 수급상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자, 수급을 살펴보자면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 지금 기관들이 이틀 연속 강하게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고요. 꾸준하게 다시 기관들의 매수가 집중되고 있는 모습. 외인들도 오늘 소폭이 나고 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차트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도 여지없이 기관들의 매수에 힘을 받아서 바닥권 라인, 121선 라인을 다시 한번 안착하는 시도가 오늘 조금 보여줬었는데요. 약간 힘이 부족했고요. 내일이나 이번 주 안으로 다시 한번 시도를 보여주면서 1차적인 21선 라인까지, 23,000원 라인까지는 좀 반등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는 목표가 자체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박스권 내 중간에 해당했던 부분인 한 24,000원 정도 라인까지는 반등 가능성이 조금 농후하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4,000원까지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 자체는 조금 짧게 21,500원 정도 라인 잡으시고서 대응을 하신다면은 안전하게 좀 투자하시고 빠져나오실 수 있을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명식 전문가님의 한솔 테크닉스 듣겠습니다. 네, 그 한솔 테크닉스의 경우 그 LED 관련주입니다. 최근에 그 LED 인고 시장에 진출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LED 조명 시장에서 일단은 본격적인 매출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15년 삼성전자 그룹에서 사내 LED 조명을 100% 보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최근에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사파이어 글라스를 채택함으로 인해서 이 시장이 이제 막 그 개화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 무선 충전 기술의 경우 금년도 상반기 일단은 그 기술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이 시장이 금년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커 나갈 텐데요.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의 경우에는 약 2천억 원이 넘는 그런 매출액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사업 구조조정이 일단은 완료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2분기 실적이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3분기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펀더멘탈 개선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한솔 테크닉스의 흐름을 보면은 2만 원대를 그 분기점을 해서 19,000원대에서 한 달가량 횡보 국면을 형성하고 금일 2만 원대 돌파를 시도했는데요. 현재 국면에서는 뭐 2만 3천 원대를 향한 상승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금년도 1월 달이죠. 대량 거래가 분출이 된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매집은 된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 현재 2만 원대 이하권에서는 충분히 매수해 볼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목표 가격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2만 3천 원, 손절 가격의 경우에는 현재 중장기 이동 평균선이 밀집되어 있는 18,9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종목 들었습니다. AS 또 짧게 이어가겠습니다. KPF요. 네, KPF가 조금 3일, 4일째 약간 밀린다 말씀 드려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조금 자동차 부품 중이기 때문에 약간 조금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적으로는 아직 굉장히 많은 물량이 지속적으로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밀리는 동안 외인 기간 계속 샀거든요. 걱정하지 마시고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서울반도체 듣겠습니다. 네, 서울반도체의 경우 전에 뭐 법인세와 관련해서 악재가 나왔는데 금일 다행히 기간 매수가 유입됐고 반등이 나타났는데 다시 한번 37,000원대 회복하는 시점에서 관심을 가져야겠고요. 일단은 뭐 법인세로 처리했기 때문에 불확실성 사라졌고 실적 발표와 함께 37,000원 회복 시점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고요. 일단은 앞서 소개해드린 한솔 LCD 이쪽 한솔 테크닉스의 경우에도 LED 관련주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중점을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같은 LED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신 한솔 테크닉스 쪽으로 좀 더 시야를 좀 넓혀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두 분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을 다이렉트 전략 다시 한번 화면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텐스타의 김선윤 대표, 이명식 전문가 두 분의 전문가와 다이렉트 전략 짜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코스피에 좀 낙폭이 컸는데요. 앞으로 상당히 좀 조정이 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대내 환경을 보면요. 보수적인 관점으로 잘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